미국이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관세 전 한국 제품을 구하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일러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글로리아의 뷰티 상품 총괄 바이어로 일하고 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세계 각국의 화장품 샘플들이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언제나 한국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음 시즌 발주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봄맞이 프로모션을 위한 K뷰티 특별전을 기획 중이었거든요. 그때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서울에서 걸려온 번호였어요. 전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김 이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국 최대 화장품 수출 협회의 총괄 이사였죠.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테일러 씨, 큰 문제가 생겼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한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 5년간 미국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카테고리가 바로 K뷰티였으니까요. 매년 30%씩 성장하며 프랑스와 일본 제품들을 제치고 우리 백화점, 화장품 매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던 제품들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약 90일의 유예 기간이 있을 거라고. 그동안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제품 가격이 25% 오르면 그동안 쌓아온 가성비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K뷰티를 미국 시장에 대규모로 들여오자고 제안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울 출장 중 우연히 들른 명동의 화장품 매장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제품력과 혁신성이 잊히지 않았거든요. 특히 한국 선크림을 사용했을 때 느꼈던 그 가벼운 텍스처와 완벽한 마무리감은 미국 제품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렇게 시작된 K뷰티 프로젝트는 제 경력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바이어로 인정받게 되었고 글로리아 백화점의 화장품 매출은 2배 이상 성장했어요. 그 성공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현재 재고 상황을 확인했어요. 이미 SNS에서는 관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해시태그를 검색하니 사재기라는 단어가 자주 보였어요.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즉시 팀장에게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주 계획이 아닌 우리 백화점의 주력 상품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회의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요. 관세 폭풍이 몰아치기 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5년 전 발견한 한국 화장품의 가치는 25%의 관세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팀장과의 긴급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제이슨 팀장은 처음에는 제 우려를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 K뷰티가 우리 백화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에 달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명확했어요. 첫째, 향후 6개월치 한국 화장품 재고를 최대한 확보할 것. 둘째, 국내 생산 시설을 갖춘 한국 브랜드와의 협력 방안 모색. 셋째, 소비자들에게 관세 적용 전 특별 프로모션 진행하기. 이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입니다. 우선 제 컴퓨터에 저장해둔 한국 화장품 브랜드 카탈로그를 열었어요. 처음 K뷰티를 미국에 소개했을 때는 10개 남짓한 브랜드만 있었는데 지금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저는 핵심 파트너사 목록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연락할 곳은 푸른빛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샤인 에센스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발견한 그 제품이에요. 가볍지만 강력한 보습력, 독특한 수분. 캡슐 기술이 적용된 에센스는 글로리아 백화점에 입점한 지 첫 달에 완판되었죠. 푸른빛 코스메틱의 김지원 대표와 화상 회의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관세 소식을 알고 있었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곧 밤 10시, 한국은 아침 8시였지만 그녀는 선선히 회의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프로페셔널했어요.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녀의 태도는 제가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항상 감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테일러 씨. 우리는 이미 텍사스의 생산시설 확장을 검토 중이었다고. 관세 적용 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할 브랜드 라인도 선별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선제적 대응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파트너들을 신뢰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제가 닥치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 움직였어요. 마치 바둑을 두듯 열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상 회의를 마친 후 다음으로 연락한 곳은 자연의 빛 브랜드였어요. 천연 성분으로 만든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이 회사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화산송이를 활용한 클렌징 제품은 매장에 입고되자마자 품절될 정도였죠. 자연의 빛 마케팅 이사와의 통화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그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미국 배송량을 2배로 늘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내부 정보망을 통해 관세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것이었어요. 역시 한국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12개의 주요 K-뷰티 브랜드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모든 회사가 이미 관세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었고 일부는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속한 대응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기 전 잠시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한국 화장품을 접했을 때 저를 사로잡았던 건 단순한 포장이나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품 안에 담긴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미국 소비자들은 왜 K-뷰티에 열광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기술적 우수성이 첫 번째로 떠오릅니다. 한국의 선크림은 백탁 현상 없이 피부에 완벽하게 흡수되었고 에센스는 농축된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했으며 쿠션 파운데이션은 메이크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또 다른 강점은 빠른 트렌드 대응과 혁신이었습니다. 미국 브랜드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단 6개월 만에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했어요. 그들은 R&D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소비자 피드백을 즉각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결심했어요. 이번 관세 위기는 오히려 K-뷰티의 본질적 가치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각인시킬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한국 화장품이 가진 기술적 우수성과 혁신성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내일 있을 임원회의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써내려간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K-뷰티의 진정한 가치 전달하기였습니다. 이제 단순히 재고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한국 화장품의 본질적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더 깊이 전달할 전략이 필요했어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메간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우리 매장 영업팀 선임 매니저인 그녀는 보통 침착한 편인데 오늘은 얼굴이 상기된 채로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일러, 이거 봐야 해요. 어제 저녁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태블릿을 넘겨받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글로리아 백화점 각 지점의 실시간 매출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K-뷰티 제품 매출이 전날 같은 시간 대비 무려 430%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선크림, 에센스, 앰플 같은 기초 제품들이 대거 품절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관세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졌나요? 메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온라인 매출도 폭증하고 있어요.
SNS에서 관세 소식이 확산되면서 사재기 현상이 시작됐어요. 특히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관세 전 마지막 쇼핑이라는 해시태그로 콘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SNS를 확인했습니다. 인기 뷰티 인플루언서 알렉사리의 비디오는 이미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비디오를 재생해보니 알렉사는 대형 쇼핑백을 들고 자신이 방금 구매한 한국 화장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음 6개월치는 준비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기 전에 서둘러요, 여러분. 특히 이 선크림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미국 제품 중에는 이 텍스처와 마무리감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잠시 후 우리 매장 담당자들로부터 급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오픈 1시간 만에 K-뷰티 섹션의 재고가 70% 소진되었다고 했어요. LA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개장 전부터 줄을 서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시카고 지점에서는 한국 마스크팩을 구매하려는 고객들 사이에 작은 실랑이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빠른 반응이었어요. 관세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이런 패닉 바잉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급하게 공급망 관리팀과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창고에 있는 모든 K-뷰티 제품을 각 매장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의 주요 파트너사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상보다 빠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운송편으로 추가 물량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들의 신속한 대응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직접 맨해튼의 글로리아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K-뷰티 섹션에 모여든 고객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반쯤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창고에서 제품을 가져와 채워넣고 있었어요. 한 고객이 샘플을 테스트하면서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해. 나 이거 샘플 받고 일주일 썼는데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정말 놀라워. 그녀의 말에 옆에 있던 다른 고객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나도 한국 여행 갔을 때 현지 약국에서 산 선크림이 있는데 3년째 다른 건 쓸 수가 없어. 그냥 가격만 싼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단지 관세 때문에 사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제품의 품질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충성 고객들이었어요. 그들에게 K-뷰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일상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며 제가 다시 확신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가격 인상에 대비한 재고 확보를 넘어 이 브랜드들의 본질적 가치를 더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 위기를 한국 화장품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품질을 더 깊이 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어요. 뷰티 전문 매체 WWD는 이미 한국 화장품 사재기 현상을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제면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요. CNN에서는 뉴욕과 LA의 매장 앞에 줄 선 소비자들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경쟁사인 세포라와 울타의 상황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K-뷰티 제품 품절 사태를 겪고 있었어요. 특히 세포라의 온라인몰은 인기 한국 브랜드 페이지에 접속이 몰려 잠시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쟁사 동향을 분석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른 유통사들이 단순히 재고 부족에 허덕이는 동안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기회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더 깊이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적 콘텐츠를 개발하자고 생각했어요. 바로 마케팅팀을 불러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K-뷰티 사이언스 캠페인을 기획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 화장품의 과학적 배경과 혁신적 제조 기술을 소개하는 컨텐츠 시리즈를 만들고 각 매장에 K-뷰티 전문 카운슬러를 배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제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어요.
한 마케팅 매니저는 한국 연구소의 첨단 설비를 보여주는 VR 체험도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팀원은 한국 화장품 연구원들과의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도 기획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늦게까지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저는 이번 위기가 결국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뉴욕 매장 매니저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판매된 K-뷰티 제품들의 영수증을 쌓아둔 모습이었어요. 그 높이가 무려 책상 절반에 달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고객들이 올 것 같아요. 준비해주세요. 김이사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동안 글로리아 백화점의 K뷰티 매출은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전년 동기 대비 570%의 성장률. 우리 회사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였습니다. 아침 임원 회의에서 CEO는 저를 특별히 언급했어요. 테일러의 선견 지명 덕분에 우리는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세 적용까지 남은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향후 몇 년간의 시장 점유율을 결정할 거였어요. 오전에는 물류팀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첫 번째 긴급 물량이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일반적인 해상 운송이 아닌 항공편으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용은 늘어났지만 지금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마케팅팀에서 준비한 K뷰티 사이언스 캠페인의 첫 번째 콘텐츠를 검토했어요. 한국 화장품 연구소의 첨단 시설과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품질 관리 부분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엄격한 품질 테스트 과정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영상 중간에 등장한 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직접 개발한 성분을 자신의 피부에 먼저 테스트하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하다고 확신하지 않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먼저 사용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고 확신될 때만 제품화합니다. 그 진정성이 화면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K-뷰티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소셜미디어 분석 보고서를 받았어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언급량이 지난주에 비해 300% 증가했고, 특히 한국 기술력, 혁신적 성분, 효과 입증과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가격을 넘어 제품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희 경쟁사인 블룸 백화점의 부사장이었어요. 그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테일러, 솔직히 말해봐.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응했지? 우리는 아직도 한국 공급업체와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파트너들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했다고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서로의 비즈니스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5년 전 서울 출장이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K뷰티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흘간 한국에 머물렀었죠. 단순히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를 방문하고 개발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철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쌓은 관계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큰 자산이 되었어요. 오후 5시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화상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10개 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저는 미국 시장의 현황을 자세히 공유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자연의 빛 대표는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를 이미 물색 중이라고 했고, 푸른빛 코스메틱은 관세에 영향받지 않을 새로운 형태의 제품 라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어요. 맑은 아침은 아예 미국 화장품 회사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단기적인 매출 감소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장기적인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장이 포화 상태일 때도 중국 시장이 막힐 때도 결국 극복해왔어요. 이번 위기도 우리가 미국 시장에 더 견고하게 뿌리내릴 기회가 될 거예요.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전략적 사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마인드셋은 분명 한국 기업의 강점이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밤늦게까지 저는 특별 캠페인 기획을 이어갔습니다. K뷰티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화장품 개발자들을 직접 소개하는 메이커스 스토리 시리즈도 기획했어요. 소비자들이 제품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열정과 철학을 알게 된다면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며 캘린더에 D-83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 90일이 끝날 때 K-뷰티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미국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미국 전역에서 K뷰티의 빛이 더 밝게 빛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는 우리 회사 뉴스레터가 놓여 있었는데 일면에 글로리아 백화점 뉴욕 매장 앞에 줄을 선 고객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K뷰티 광풍, 관세 위기를 넘어였어요.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열기가 일시적인 패닉 바잉으로 끝나지 않도록 K뷰티의 본질적 가치를 깊이 전달해야 했어요. 9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글로리아 백화점은 이미 평소보다 3배 많은 한국 화장품을 들여왔고 미국 전역의 매장에서 K뷰티 사이언스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실시간 매출 그래프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의 최고 권위자인 김소연 박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글로리아 백화점에서 강연을 진행하는 날이었어요.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이자 여러 화장품 기업의 자문을 맡고 있는 그녀는 K뷰티 혁신의 과학적 기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강연 시작 전 저는 김 박사와 잠시 사전 미팅을 가졌어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발표할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이 왜 우수한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좋다는 말보다 과학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한국 화장품 연구 개발의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1980년대 초반 한국 화장품 산업이 시작될 때부터 R&D에 대한 투자 비율은 매출의 평균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평균인 3에서 5%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왜 초기부터 그렇게 높은 연구 투자를 했는지 아세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세계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 절박함이 오히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엄청난 기술적 도약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강연장으로 향하는 길에 김 박사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비비크림은 원래 피부과 의사들이 레이저 시술 후 환자들의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처방하던 제품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의학적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 화장품으로 진화한 것이죠. 또한 쿠션 파운데이션의 기술은 원래 잉크 스탬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분야를 넘나드는 이런 창의적 발상이 K뷰티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후 2시 글로리아 백화점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 이벤트 홀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요. 뷰티 에디터, 인플루언서,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까지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되었고요. 김 박사의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녀는 청중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분 연구의 깊이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성분 연구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주로 단일 성분의 효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성분들 간의 시너지를 중요시합니다. 마치 한국 음식의 발효 과정처럼 여러 성분이 서로 작용하며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그녀는 실제로 한국의 한 연구팀이 동일한 농도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보조 성분들의 배합이 다른 두 제품은 피부 흡수율에서 무려 40%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성분 간의 시너지를 연구하는 것이 K-뷰티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죠.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임상시험 접근 방식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주로 기본적인 안전성과 효능 검증에 집중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피부 타입과 환경 조건에서의 변수를 고려한 심층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크림은 단순히 SPF 지수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블루라이트, 다양한 습도 조건에서의 성능까지 테스트합니다. 실제 사용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는 거죠. 이런 철저함이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제품 효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K-뷰티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어요. 지금까지의 혁신이 놀라웠다면 앞으로의 발전은 더욱 혁명적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첨단 기술, 그리고 피부 장벽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법 등이 이미 개발 중이라고 했어요. 관세. 그건 K-뷰티 혁신을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빠르게 발전하도록 자극할 뿐이죠. 그녀의 마지막 말에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Q&A 시간에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정말 까다로운 분이 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모든 고급 브랜드를 써봤지만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제품을 소개해드렸더니 계속 재구매하시면서 주변에도 추천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화장품 개발자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소비자 피드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제품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되면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질 때까지 개선합니다. 그 완벽주의적 태도가 까다로운 소비자들도 만족시키는 비결이죠. 강연이 끝난 후 저는 김 박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맨해튼의 한 한식당에서 그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에서의 K-뷰티 위상과 관세 위기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물었어요. 테일러 씨, 한국 화장품의 진정한 경쟁력은 가격이 아닙니다. 물론 초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시장 진입을 도왔겠지만 지금의 충성 고객들은 효과와 품질 때문에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관세가 적용되어도 그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큰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의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관세 전 마지막 구매 기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K-뷰티의 과학적 우수성과 혁신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케팅팀과 머천다이징 팀을 불러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K-뷰티 섹션을 기술 기반으로 재구성하라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브랜드별, 제품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혁신 기술별로 제품을 그룹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캡슐 전달 기술, 발효 성분 최적화, 피부 장벽 강화, 시스템 등의 섹션으로 나누어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의 기술적 우수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각 섹션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그 효과를 보여주는 비포 앤 애프터 이미지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메이커스 스토리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창립자, 연구원, 품질 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영상을 매장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상영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담긴 이야기는 소비자들에게 더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눈부신 조명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관세라는 장벽이 오히려 K-뷰티의 진정한 가치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깊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휴대폰 캘린더에 디데이 76이라고 적힌 숫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직접 매장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글로리아 백화점 맨해튼 플래그십 스토어의 화장품층은 여전히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특별히 K뷰티 섹션은 마치 축제 현장 같았어요. 제가 재배치를 지시한 기술 기반 디스플레이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마이크로 캡슐 전달 기술 섹션에 모여 체험 키트를 시험해보고 있었어요. 한 여성 고객이 매장 직원에게 열심히 질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캐롤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환자들에게 추천할 제품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 브랜드도 많이 써봤지만 한국 제품만큼 섬세하고 효과적인 건 없었어요. 특히 이 마이크로 캡슐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제 환자들 중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완벽하죠. 매장을 더 둘러보며 또 다른 고객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장품 컬렉터라는 스티브는 자신이 400개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한국 제품이라고 자랑했어요. 한국 제품은 단순히 효과만 좋은 게 아니라 사용감이 특별해요. 텍스처, 향, 그리고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까지. 이건 과학을 넘어선 예술이에요. 관세가 올라도 저는 계속 한국 제품을 구매할 거예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마지막 기회를 강조하는 것보다 K뷰티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의 관찰 결과를 팀과 공유했습니다. K뷰티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어요. 관세라는 장벽이 그들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위기 관리가 아니라 K-뷰티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백화점의 K-뷰티 매출은 지난 한 달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어요. 우리의 경쟁사들도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우리가 이미 선점한 우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푸른빛 코스메틱의 연구소장인 박지연 박사가 미국을 방문해 우리 사무실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K뷰티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미리 공개하기 위해 서울에서 날아왔어요. 회의실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그녀는 첫 인상부터 신뢰감을 주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화이트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일러 씨, 오늘 보여드릴 것은 아직 공식 출시되지 않은 우리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예요. 헤리티지 에센스라고 부르는 이 제품은 5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했어요. 그녀가 상자를 열자 작은 유리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명한 액체 속에 미세한 금색 입자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녀는 이 제품의 혁신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한방 성분과 최첨단 바이오 기술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500년 된 한의학 처방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제품에 사용된 나노 캡슐은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기술인데 미국 특허까지 획득했어요. 저는 호기심의 한 방울을 손등에 발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제품이 피부에 닿는 순간 바로 흡수되었고 어떤 끈적임도 없이 손등이 즉시 촉촉해졌어요. 마치 피부가 물을 마신 것 같은 놀라운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어떻게 미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인지 물었어요. 그녀의 답변은 제가 알던 K뷰티의 또 다른 숨겨진 무기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요. 헤리티지 에센스는 단독 제품으로 출시되지 않고 한국식 스킨케어 의식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개될 예정이에요. 제품 사용법을 담은 짧은 명상 가이드, 한국 전통차와의 페어링 제안, 심지어 에센스와 함께 들으면 좋은 음악 플레이리스트까지 제공합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경험과 문화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시장에서 K뷰티가 성공한 또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함께하며 박 박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특히 궁금했던 것은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트렌드를 읽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지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푸른빛 코스메틱은 전체 직원의 30%가 R&D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피드 이노베이션이라는 독특한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제품 개발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들은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방식으로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마이크로 테스트 전략이었어요. 새로운 컨셉을 가진 제품을 소량 생산해 한국 내 특정 매장에서 테스트한 뒤 24시간 내에 소비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바로 다음 날 개선된 버전을 다시 테스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신속한 피드백 루프가 제품 혁신의 핵심이었죠.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 하나를 출시하는데 평균 2~3년이 걸리는 반면 우리는 6개월 만에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만의 경쟁력이죠.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K-뷰티를 마케팅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관세 전 마지막 기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만의 독보적인 혁신 시스템과 철학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마케팅팀을 소집했습니다. 새로운 캠페인 방향을 지시했어요. 관세에도 불구하고 K-뷰티가 선택받는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한국 화장품의 숨겨진 혁신 전략과 문화적 접근법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퇴근했어요. 비록 관세라는 큰 산이 눈앞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너머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K-뷰티의 진정한 가치는 가격이 아닌 혁신에 있었고 그 혁신은 어떤 관세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메일함을 확인하니 푸른빛 코스메틱에서 보낸 헤리티지 에센스 샘플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패키지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위기는 혁신의 어머니입니다. 관세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K-뷰티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밝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위기로만 보였던 관세가 결국 K-뷰티의 진정한 가치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깊이 알리는 기회가 되었어요. 가격 경쟁력을 넘어 기술적 우수성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K-뷰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의 본질적 가치를 더 깊이 알리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혁신은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고요. K-뷰티는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관세는 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품질과 혁신, 그리고 진정성까지 높일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